선생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스택 원노드를 이용해서 오픈스택 원노드가 아니라 서버 하나를 이용해서 즉 원노드를 이용해서 오픈스택을 구성을 하고요.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스택은 콜라인 서버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을 할 때 어떤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게 될 거냐? 오픈스택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기본 서비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먼저 이미지 저장을 위해서 그 기본 서비스는 사실상 오픈스택이 동작하는데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서비스들을 기본 서비스로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때는 이거를 글랜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AWS 생각하시게 되면 AWS AMI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증이 거친 사용자들에게 토큰을 발행을 해주고, 그다음에 룰을 지정을 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버설라이제이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증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키스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AWS에서는 IAM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바 서비스가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바 서비스는 컴퓨터 서비스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AWS의 EC2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뉴트론이 있습니다. 뉴트론 같은 경우에는 로드 밸런서도 포함이 되고요. 기존의 로드 밸런서라서 옥타비아라는 별도의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뭐 라우팅이라든지 스위칭과 관련된 있는 부분이라든지 DHCP하고 관련된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오버레이하고 관련된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뉴트론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랜스, 키스톤, 노바, 뉴트론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되고, 저희들은 여기 네 가지 서비스 외에 오늘은 샌더 서비스 추가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샌더 같은 경우에는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AWS로 치면 EBS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이언트섭을 구성을 할 때에는 기본 서비스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샌더는 이네이블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볼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위해서 저희들은 설치하는 리눅스에 추가적으로 디스크를 하나 추가하고 그 공간을 샌더가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히 언급한 거는 뭐 글랜스하고 키스톤하고 노바, 뉴트론 정도만 언급했는데 사실은 뭐 실제로 하다 보면 더 많은 서비스가 있긴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저희가 확인해야 될 건 리눅스 설치가 필요하겠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하게 되는 실습 같은 경우에는 올인원 서비스입니다. 올인원 서비스면 원노드 이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모든 서비스가 하나의 서버에 구축이 되도록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멀티 구성도 가능합니다. 멀티로 구성하게 되면 두 대 이상의 서버를 이용하여 구축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플라인 서버 같은 경우에는 플라인 서버는 각 서버에 각각의 서버를 N 서버를 이용하여 도커를 설치하고 있고 도커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오픈스택의 서비스를 배포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왜 언급을 했냐면 저희가 이제 N서버를 이용해서 서버에 오픈스택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N서버를 하실 때 보면은 타겟이 필요하죠. 어떤 서버에다가 어떤 구성을 할 것인지 필요한데 이때 저희들은 인벤토리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인벤토리 파일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인원이라고 하게 되면
이 인벤토리 파일 안에 있는 모든 서버는 한 개의 IP를 지정을 하겠죠. 그리고 멀티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서버이니까 내가 어떤 IP에다가 뭐 컨트롤을 구성할 건지, 어떤 IP에다가, 즉 어떤 서버에다가 컴퓨터를 구성할 것인지 직접 지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올인원이다 보니까 한 대의 서버에 모든 구성이 들어가게 돼서 인벤토리 구성은 훨씬 편리하겠죠. 좀 작성을 해놓죠. 인벤토리 내의 모든 변수는 현재 서버의 사용하는 구성이 편리하죠. 그런데 멀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벤토리 내에서 컴퓨트,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다음에 콘솔, 을 IP로 하나하나 구분해야 좀 복잡하긴 하겠죠. 근데 저희들은 요거를 선택할 거라서 좀 편리하겠죠. 리눅스 설치는 그래서 한 대만 저희는 설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미리 좀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설치하실 때에는 저희들은 VMware 워크스테이션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게 버추얼박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편리합니다. 격지에서 SSH 연결이라든지 이런 점도 워크스테이션이 훨씬 더 편리하니까 되도록이면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에디트의 버추얼 네트워크 에디터 부분은 아마 저희가 실습하면서 VMnet 8번을 나트로 구성을 했었으니까 저가 아마 유사하긴 할 것 같습니다. VMnet 8번은 나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소 대역은 211-1883의 3.0으로 구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나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두 개도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특히 DHCP 서비스도 체크가 되어 있다면 아마 실습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혹시 얘는 8번을 바꾸셔야 된다면 아래쪽에 있는 Change Settings 하시고 8번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NAT로 구성을 하시고요. 확인이 됐다면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다음 원노드로 오픈스택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리소스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파일로 New Virtual Machine 클릭하시고 저희는 레코멘드한 방법으로 서버를 준비하겠습니다. Next 넘어가시고 인스톨러 디스크는 우분투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분투 24.04 버전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스크탑 버전입니다. 우분투 24.04 데스크탑 AMD 64 ISO 이용을 하겠습니다. 넥스트 넘어가고 플레임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이건 그냥 테스트라고 넣어놓을게요. 그리고 버추얼머신의 이름은 그냥 오픈스택이라고 구성을 하겠습니다.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2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오픈스택을 원노드로 구성을 하다 보면 디스크도 하나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면 이게 인스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인스턴스를 만들면 인스턴스에는 이제 볼륨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즉 디스크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인스턴스를 위한 디스크 공간이 필요한데 이 디스크 공간은 아래쪽에 있는 서버의 그러니까 이 공간이 되겠죠. 이 공간을 이용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대신 이 공간은 별도로 저희가 뭐 블록 스토리지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컬에 있는 로컬 디스크에다가 볼륨을 만들고 이거를 인스턴스에게 디스크처럼 제공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센터 서비스로 제공하시는 공간은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추후에 이렇게 디스크를 하나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제공을 할 거고 이 공간이 블록 스토리지가 되도록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만들 때 로컬 스토리지를 쓰는 게 아니라 블록 스토리지에다가 볼륨을 만들고 이 볼륨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 디스크를 다 쓸 거라서 첫 번째 디스크의 공간은 대략 한 250, 400 정도 주겠습니다.
400GB로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체크가 되어 있다면 체크 해제하시고요. 피니시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기 전에 리소스 부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에디트 버추얼 머신 세팅스 클릭하셔서 수정을 할게요. 먼저는 사전에 불필요한 것들, 오토 INST, 사타라고 되어 있는 오토 INST 필요 없습니다. 플러피도 필요 없으니까 선택하고 리무브 하시고요. USB 컨트롤러 리무브, 사운드 카드도 리무브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메모리하고 프로세서가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메모리는 미리 처음부터 좀 많이 공간을 좀 할당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호스트 컴퓨터, 호스트 노트북을 많이 쓰고 있지 않으니까 28기가 정도 사용을 할게요. 28기가를 할당을 하겠습니다. 곱하기 10214 제공을 하면 2867이네요. 2862 제공하고 프로세서는 2, 그 다음에 6 해서 코어가 전부 다 해서 12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머신 엔진은 첫 번째 옵션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죠. VTX하고 AMD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바이저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픈스택을 사용을 하잖아요. 오픈스택에서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 하이퍼바이저가 필요한데 하이퍼바이저는 커널상의 KVM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 문제는 KVM 같은 경우에는 커널상에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CPU하고 동일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X86 서버 같은 경우에는 KVM에서 CPU를 가상화시켜서 바로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인스턴스도 똑같은 X86 계열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 KVM 상에서 CPU를 가상화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여기 만들어진 인스턴스가 X86 계열이 아니라 또 다른 별도의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KVM 상에서는 이걸 제공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인스턴스 전체를 에뮬레이팅을 해야 됩니다. 이 에뮬레이팅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물리자원 위쪽에 여기에 배치가 됩니다. 우리는 이걸로 누구를 사용하느냐? QEMU를 사용하죠. 결국 정리를 하면 동일한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KVM을 이용해서 CPU 가상화를 하면 되고 아키텍처가 다를 경우에는 얘기한 것처럼 QEMU를 이용을 해서 이거 X86이 아니다. ARM이다. 이 경우에는 QEMU가 얘를 전체를 에뮬레이팅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QEMU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많이 느리죠. KVM은 그에 비해서 빨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VTX를 체크를 안 하면 얘를 쓰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새로 만든 인스턴스에 대해서 KVM을 쓰지 않고 전부 다 에뮬레이팅, 즉 QEMU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가 될 때,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인스턴스를 에뮬레이팅 하다 보니까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많이 느려지고, 그래서 실제 KVM 같은 경우에도 빈스택이나 KVM 같은 경우에도 말은 하이퍼바이저로 KVM을 사용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죠.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QEMU 같은 경우에는 KVM과의 연결을 위한 드라이버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둘을 연결을 하고 이 드라이버는 아래쪽에 있는 KVM과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QEMU에게 인스턴스를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인스턴스의 아키텍처가 X86 계열이다 할 경우에는 KVM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아키텍처가 달라요. 그러면은 여기는 무슨 QEMU에서 에뮬레이팅돼서 제공을 하는 형태가
저희들은 처리 속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여기에는 VTX 또는 뭐 AMD 이거를 꼭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일단 먼저 이 상태에서 OK 버튼 한번 먼저 누를게요. 먼저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에디트 하시고 기존의 네트워크 나트가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추가를 해주세요. 그래서 에드 버튼 누르고 네트워크 커넥터 피니시 버튼 누르겠습니다. 둘 다 나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는 리눅스에서 이름이 ENS 32번이 되고 두 번째는 ENS 33번입니다. ENS 32번은 오픈스택 API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33번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인스턴스들을 위한 브릿지에 추가가 됩니다.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얘가 지금 서버고 얘가 ENS 32번 얘는 ENS 3번입니다. 자, 얘는 L3 포트이기 때문에 IP가 직접 할당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ENS33은 BREX라는 브릿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스위치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스위치. 그리고 ENS33은 스위치 안에 들어가 있는 포트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L2 포트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면 이 인스턴스는 BREX를 통해서 외부와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물론 이제 중간에 라우터는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ENS33은 외부에서 인스턴스하고 연결 또는 인스턴스에서 ENS33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통신을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왼쪽에 있는 ENS32는 관리자가 API를 통해서 오픈스택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한다.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얘는 L2 포트이기 때문에 IP가 들어가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IP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IP 주소로 저희는 211-183에 3.100번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OK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파워 올리겠습니다. 좀 기다리시면 설치 과정, 설치 페이지로 넘어갈 거니까 일단 그대로 기다리겠습니다. 네, 좀 기다리시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설치 페이지가 보이실 거고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넥스트 하시고 넥스트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업데이트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인스톨 우분투 넥스트
디폴트 셀렉션.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그냥 넥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도 넥스트 하겠습니다. 일반 사용자 이름은 유저 1으로 하겠습니다. 패스워드 유저 1으로 하겠습니다. 가상 머신의 이름만 이제 스택 하고 넥스트. 넥스트.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할게요. 이제 설치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리스타트를 시켜 놓겠습니다. 이거는 설치 미디어 빼고 엔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엔터 하셔도 됩니다. 유저 1으로 로그인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유저 1, 유저 1으로 지정했었죠. 예, 설치가 되고 들어오시면은 요거는 그냥 뭐 넥스트 스킵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터미널 이용해서 대부분의 작업이 이루어질 거라서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버튼을 누르시면 타입 서치가 있죠. 이게 터미널 하나 여시고 저희는 대부분의 작업을 그냥 루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SSH도 원격지에서 접속하는 SSH도 그냥 루트로 접속을 할 계획이라서 다음과 같이 sudo -i 일단 먼저 전환을 하시고요. 유저 1 누르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sudo ERS에다가 유저 1 작업이 진행이 될 때 패스워드 없이 작업이 진행이 되도록 그 전에 그런데 필요한 패키지를 미리 좀 설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apt 업데이트를 먼저 한번 하시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apt 인스톨 하셔서 git call wget bim에다가 추가적으로 SSH까지 이렇게 좀 설치를 해 놓겠습니다. 작업은 이렇게 제가 정리하면서 할게요.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써먹겠습니다. 네, 그리고 쌀을 좀 해놓을까요? 카페. 좀 비싸가 안 되네요. 음, 네, 먼저 붙여놓겠습니다. 엔터. 설치를 진행을 하죠.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TC에 수도 ERS 들어가신 다음에 어느 걸 써놓을까요? 예, 이거죠. 54행쯤에 유저 1, 그다음에 롤은 롤, 그리고 패스워드는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루트로 작업할 거라서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게요. 아이고, 느낌표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또 SSH 접근을 할 때 루트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니까 ETC에 SSH deconfig 파일을 열고 오신 다음에 42행이네요. 42행에 보시면 커밋 루트 로그인 허용할 거냐, SSH로 루트가 접근하는 것 허용할 거냐, 패스워드로 접근하는 건 지금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허용을 할 거라서 여기에 yes로 추가를 해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것들, 뭐 불필요한 것들, 서비스들 실행하고 중지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겠네요. 첫 번째는 systemctl로 disable UFW에서 방화벽은 지금 바로 종료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SSH는 실행시키셔야 되니까 enable SSH now 해서 복사를 해서 좀 추가를 좀 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은 뭐 CLI 환경이 필요하지 뭐 그래픽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시스템 CTL로 set 디폴트 하셔서 멀티 유저 점 타겟으로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설정이니까 기록을 해 놓겠습니다. 설정이 됐고요. 이제 재부팅을 하게 되면 어, L3로 전환이 되겠죠? 그 전에 IP 정보를 좀 잠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P를 보시면 ENS32번, ENS33번 둘 다 현재는 21188 쓰면 3점대 IP가 다 할당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DHCP로 할당이 되어 있는 거죠. 얘도 DHCP로 할당받은 거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 DHCP로 할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용도를 다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기는 API용으로 오픈스택의 API용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오픈스택에서 API용으로 사용을 할 거고 아래쪽에 있는 ENS33번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인스턴스를 연결하기 위한 통로,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NS32는 L3로 그대로 사용을 할 거라서 대신 API용으로 사용을 할 거니까 IP가 변경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IP를 고정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ENS33번은 브릿지용으로 이렇게 BREX라는 브릿지용으로 사용을 할 거라서 그리고 그 브릿지 안에 ENS33이 포트로 동작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 거라서 여기는 이제 IP가 필요 없고 L2 포트로 전환을 시켜 주는 게 저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변경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죠. 수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SSH로 연결해서 들어오는 형태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편집기로 ETC에 넷플랜 먼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서 LS를 해보면 01번 네트워크 매니저
그 다음에 50 클라우드 인it YAML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뒤쪽에는 뭐 이 친구는 뭐 굳이 필요 없는 파일이라서 rm-rf로 핸드폰 때는 일단 삭제를 해놓고요. 요 파일 안에다가 필요한 내용들을 전부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편집기로 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트워크 관리를 네트워크 매니저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아니라 네트워크들을 이용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워볼까요? 여기다가 복사가 안 되네요. 지금은 복사가 잘 안 되네요. 그러면은 변경을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여기는 버전은 그냥 2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렌더러는 네트워크 매니저가 아니라 네트워크 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넷들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니까 넷, 이더넷 C로 하시면 되고 첫 번째 인터페이스는 ENS 32번이 되겠죠. 그리고 필요한 애가 ENS 33번 이 두 가지 설정이 필요한데 ENS 32번 같은 경우에는 주소 이 부분에 11183에 3.100번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서브넷 마스크는 25.25.25.0이니까 프리픽스로 슬래시 24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상태니까 게이트웨이 호 11183에 3.2번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NS도 필요하겠죠. 네임 서버, 네임 서버스 주소는 대시 8.8.8.8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NS 33은 이대로 만약에 그냥 두게 되면 기존의 설정을 이어받아서 DHCP IP가 여전히 할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IP 할당 받지 못하도록 DHCP 활동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동작하지 않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DHCP4에 대해서 NO라고 지정을 할게요. 이렇게 지정을 하시게 되면 ENS 32번에는 11183에 3.100이라는 IP가 할당이 되고 ENS 33은 IP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ENS 33은 BREX의 포트로 추가가 되겠죠. 먼저 적용을 시켜놓고 정상적으로 되면 다시 웹사이트에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플랜을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오타가 있나? 별로 더크 세팅스 잠깐만요. 그대로 두고 시스템 CTL enable 하셔서 시스템드 네트워크드 지금 나 정리해 놓고 내 플랜을 다시 한번 어플라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문제 없죠? 그러면 IP 주소가 변경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ENS 32번이 21183의 3.100번으로 할당이 됐고 ENS 33은 IP가 현재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캣으로 보여드릴게요. cat etc 그냥 보면 되고요. LED 하셔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써놓을게요. 네트워크 구성 쓰겠습니다. cd etc에 넷플랜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rm-rf로 기존의 파일은 삭제를 하셔야 되니까 이 파일이죠. 이거는 네,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다음에 VI로 01 점점점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 안에 필요한 내용 복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글쓰기가 좀 잘 안 돼서 글쓰기가 잘 안 되니까
얘를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VI로 그래서 다음에 시스템 CTL 이네이블 시스템들 네트워크들 나오고 그다음에 내 플랜을 어플라이 하시고 IP 확인을 해보시면 네, 이런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이해를 하시면 ENS 32번은 이 IP가 ENS 33번은 IP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네, 붙여놓으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후에 리부트 하겠습니다. 얘는 좀 필요 없으니까 얘는 좀 최소화를 시켜 놓을게요. SH로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에서 SSH로 1183에 1.100번 우분투로 우분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루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락하시면 패스워드를 이런 깜빡하고 제가 패스워드 지정을 안 했네요. 패스워드를 얼른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유저 1으로 로그인 하시고 sudo passwd root 테스트 123 테스트 123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얘는 이 값을 여기다가 좀 입력하시면 되겠죠.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테스트 123으로 로그인을 했더니 정상적으로 오픈 스택으로 들어온 상태고요. 이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은 제가 드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스템 CTL로 데모를 릴로드 하고 그다음에 UFW 뭐 저희는 비활성화 이미 다 해놨고 SSH도 다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apt 업데이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apt 업데이트 클라이언트 서버를 실습 환경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번호는 여기까지가 1번이고 2번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업데이트가 다 끝나고 나면 파이썬 빌드를 위해서 의존성 패키지를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쌀을 할게요. 엔터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끝나고 나면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업데이트하고 파이썬 관련되어 있는 패키지 설치가 끝났고요. 이제 가상 환경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파이썬 작업하면서 패키지 설치라든 이런 것들을 할 때 베어메탈로 맨 밑에 있는 OS 위에다가 바로 하는 것보다는 가상 환경에다가 별도로 작업을 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 의존성 패키지 설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쓰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가상 환경, 여기는 가상 환경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건 VMV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음, 준비를 하시고요. 예, 설치가 다 끝났다면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가상 환경을 만들 때 파이썬 3로 -m venv 이렇게 했고요. 어디에다 만들 거냐면 지금 현재 있는 루트 밑에 venv에다가 가상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 환경이 아니라 아래쪽에는 호스트에 있는 패키지도 링크를 연결해서 이 가상 환경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이트 패키지스 옵션까지 같이 넣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복사를 이제 써놓고 할게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엔터. 예, LS를 해보시면 VMV가 만들어졌고요. 가상 환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스로 활성화시킬게요. 소스로 VMV, 빈의 액티베이트 파일 실행을 하시게 되면 가상 환경 안으로 들어가실 수, 가상 환경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상 환경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핍도 업데이트를 좀 해놓을게요. 핍 하신 다음에 install -u로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역시 카피앤 저렇게 할게요. 저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서비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서비스, 기본 서비스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신더 서비스를 만들 거거든요. 참고로 여기 신더 같은 경우에는 EBS, AWS의 EBS 서비스와 동일하다. 즉, 인스턴스나 아니면은 컨테이너에게 볼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여기는 신더라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오픈스택 설치를 하면서 리눅스 설치하면서 200GB 디스크 하나를 추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인스턴스를 만들 때 로컬 스토리지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리눅스 자체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저희들은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볼륨을 만들고 이 볼륨을 블록 스토리지 형태로 인스턴스에게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더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추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스턴스, 지금 현재 동작하고 있는 리눅스를 중지시키고 추가적인 디스크를 하나 더 연결해 놓은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인스턴스를 중지시키겠습니다. 이게 제로로 중지시킬게요.
인스턴스나 컨테이너를 위한 볼륨을 제공하는 공간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지를 먼저 시키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닛으로 중지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지가 된 상태 오픈 스택에 여기는 400기가인데 400기가는 그대로 두시고 추가적으로 디스크를 하나 더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에디트, 버추얼 머신 세팅스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애드 버튼 누르시고 하드디스크를 추가적으로 스카시 타입으로 제공을 하되 공간은 지금 20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너무 공간 적으니까 저희는 200기가 바이트를 제공을 할게요. 200기가바이트를. 네, 이렇게 200기가바이트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팅을 시켜주세요. 정상적으로 부팅이 다 됐다면 이거는 그대로 두시고 SSH를 다시 연결했습니다. 새로운 공간이 추가됐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LS로 DB, SD 별 확인을 해보시면 SDA는 기존에 있었던 400기가바이트 처음에 추가해 있었던 디스크 뒤쪽에 있는 SDP 이 친구가 나중에 추가했던 200기가바이트 신더를 위한 블록 스토리지죠. 요거를 저희들은 신더 서비스에서 사용을 할 건데 어, 조금 이따 이제 콜라인 서블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콜라인 서블에서 신더 서비스를 위한 볼륨 볼륨의 이름을 뭘로 할 거냐 미리 지정이 돼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름은 신더 볼륨입니다. 신더 볼륨. 신더 볼륨스. 신더 볼륨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두셔야 돼요. 이때 어떤 걸 이용하냐면 LVM을 이용하거든요. LVM. LVM은 뮤지컬 볼륨 매니저가 되고요. LVM이 하는 역할은 예를 들어 리눅스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 50기가바이트 얘는 예를 들어 30기가바이트 디스크가 있다. 그러면 얘는 피지컬이죠. 이 피지컬 디스크를 논리적으로 묶을 수 있어요. 80기가바이트 풀로 만든 다음에 다시 얘를 분할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40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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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기가 바이트로 논리적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얘는 피지컬 볼륨이라면 얘는 로지컬 볼륨이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친구가 LVM입니다. 이 LVM을 이용해서 신더 볼륨스라는 곳에 저희들은 200기가바이트 하나를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인스턴스들이 나는 40기가 필요해, 20기가 필요해. 그러면 이때 나눠서 이걸 볼륨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럼 얘를 위한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우선 모든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B는 액티베이트 하셔서 가상 환경 안에 들어가셔서 꼭 하셔야 됩니다. 예, 들어오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업데이트를 먼저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apt install lvm2 이렇게 작업 진행하시고 쓰면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200기가바이트죠. 200기가바이트. 여기가 SDB가 됩니다.
예, 그리고 재부팅 이후에 LVM2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음, 지금은 저희가 디스크를 하나만 추가했는데 나중에 이제 혹시 공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처음에 400GB 그리고 제외하고요. 뭐 예를 들어 200GB가 있고 추가적으로 100GB가 있다 그러면 얘는 SD-B가 되고 얘는 SD-C가 되겠죠.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디스크는 말 그대로 피지컬한 볼륨입니다. 피지컬한 볼륨. 여기 있는 이 피지컬 볼륨을 하나의 풀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300GB의 볼륨 그룹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볼륨 그룹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로지컬한 볼륨이 되겠죠. 근데 저희들은 지금 200GB 하나만 사용을 하니까 SDB 하나를 이용해서 음, 즉 피지컬 볼륨 하나를 이용해서 볼륨 그룹을 만들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인스턴스가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떼어다가 인스턴스에게 연결하는 형태로 제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피지컬 볼륨을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지컬 볼륨은 얘만이죠. SDP 하나만. 만약에 더 있다면 이런 식으로 DV에 SDC도 하겠다 해서 피지컬 볼륨을 만드실 수 있는데 지금은 SDB만 있으니까 하나 추가를 하시고요. 다음 볼륨 그룹 추가를 하셔야 되겠죠? 볼륨 그룹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볼륨 그룹에는 DV, SDP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를 신더 볼륨스라는 그룹에다가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이 이름은 제 임의대로 또는 여러분의 임의대로 만드시면 안 되고요. 이 이름을 신더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콜라인 서버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은 준비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자, 이제 저희들은 콜라인 서버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콜라인 서버는 GitHub으로부터 확인이 가능한데 주소를 보시면 주소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GitHub 주소를 먼저 보시면 예, 요 주소죠. 오픈DB, org, 오픈스택, 콜라인섭을 들어가서 보시면 아래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etc 콜라 이렇게 해서 콜라인서블과 관련되어 있는 코드들이 표시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브랜치를 보시면 브랜치가 마스터 브랜치가 있고요. 스테이블로 24년 1월, 24년 2월, 그다음에 25년 1월 이렇게 되어 있고 예전에는 브랜치 이름이 뭐 제드니 아니면 뭐 음, 제드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오픈스택의 이름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냥 이렇게 기간으로 날짜로 몇 월에 올려져 있는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브랜치 이름을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저희들은 최신 거, 최신 개발용 콜라 해석을 즉 오픈스택을 이걸로 설치하시면 되니까 저희들은 마스터 브랜치에 있는 코드들을 끌어다가 콜라 해석을 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오픈스택의 뭐 가장 뭐 최신 버전들을 끌어다가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핍 이용해서 설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pip install git https에서 맨 끝에 보시면 마스터 브랜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먼저 정해놓고 여기다 써놓을게요. 네, 엔터 하겠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수치가 다 됐네요. 자, 현재 위치에서 저희들은 콜라인섭을 관리를 위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mkdir로 ETS 밑에 콜라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퍼미션은 현재 사용자에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 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chown으로 현재 사용자 러 어차피 지금 현재 사용자가 루트니까 루트하고 루트 집어넣으시면 루트 사용자, 루트 그룹 사용자들이 이게 이 etc 콜라 디렉토리에 대한 권한이 있도록 설정을 했고요. 음, 설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좀 전에 저희가 콜라앤섭을 GitHub로부터 설치를 한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어디에 다 기록이 되어 있냐면 ls로 VNV 아래 보시면 지금 현재 저희가 VNV 있죠. VNV 아래에 보면 쉐어 그다음에 콜라앤섭 뭐 여기 들어가 보시면 뭐 etc example 그다음에 콜라 여기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글로벌.yamel과 패스워드.yaml 이 파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글로벌.yamel은 일종의 설치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설치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말 그대로 모든 서비스, 각각의 서비스 접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저장, 데이터베이스 접근 등을 위해서 패스워드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패스워드 파일 한번 읽어볼까요? 캣으로 vmv에 쉐어에 콜라앤서블에 etc example에 콜라에 패스워드 파일 보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다 패스워드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일일이 입력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간단한 명령어로 모든 패스워드가 채워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공간으로 이 파일들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yes, etc 콜라 밑에 가서 보시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글로벌.yamel과 패스워드.yaml 파일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복사할게요. 그 전에 요 작업이 언제 한번 있었죠. mkdir로 ATS 밑에 콜라. 예,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마이너스 P 옵션은 지금은 뭐 굳이 필요 없으니까 이거 하고 퍼미션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루트로 작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거 콜라 앤서블은 결국은 앤서블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럼 앤서블 작업할 때 대상이 되는 목록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인벤토리 파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벤토리 파일도 복사를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벤토리도 좀 전에 보셨던 이 경로 있죠? 이 경로 상에 있는데 목록을 한번 잠깐 볼게요. LS로 VMV에 쉐어에 콜라 앤서블 밑에 보시면 앤서블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인벤토리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인벤토리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보시면 올인원과 멀티노드 두 개가 있습니다. 올인원은 서버 한 대, 여기에 컨트롤 로드, 그다음에 컴퓨트, 뭐 스토리지, 그다음에 네트워크 모두 다 구성하고 싶다. 그러면 어차피 서버 IP 하나만 지정하면 되니까 올인원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멀티노드는 나눠서 하고 싶은 경우, 예를 들어 컴퓨트는 요걸 쓰고 컨트롤은 다른 서버, 스토리지도 다르고
뭐 네트워크도 다르다. 그래서 여러 개의 서버를 쓰고 싶다. 그러면 뭐 멀티노드 가져다가 안에 필요한 IP를 하나씩 하나씩 여기다 다 등록을 시켜주신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올인원 파일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현재 작업 경로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연습을 해보시면 여기에 올인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 수정은 뭐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한 대에서 모든 작업이 진행이 될 거고. 다음에 올인원을 좀 잠깐만 한번 살펴보시면 VI로 올인원 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전부 다 로컬호스트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요 리눅스 안에다가 모든 구성을 다 할 거라서 컨트롤이건 모니터링, 컴퓨트, 네트워크, 컴퓨터, 스토리지, 모니터링, 그 다음에 뭐 디플로이먼트 등등등 모든 그룹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부 다 로컬호스트에다가 전부 다 구성을 할 겁니다. 수정하실 필요는 그래서 없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갤럭시를 위한 요구사항 준비를 한번 해보죠. 실제로 작업 처리는 실제 폴라 앤서블은 앤서블 갤럭시에 기반하게 되거든요. X에 기반하여 미리 작성된 야물 파일에 필요한 옵션을 명령어. 근데 여기는 이 명령어, 뭔가 미리 이제 야물 파일이 다 있겠죠. 야물 파일. 뭐 예를 들어 얘는 컴퓨터에 대한 API 구성을 위한 야물 파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바로 글로벌스 야물에 기반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은 앤서블 갤럭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합니다. 필요한 옵션을 명령어에 기반하여 서비스, 스텝 서비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요구사항 준비를 좀 해보죠.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명령어는 간단합니다. 콜라앤서블 콜라앤서블 인스톨 앱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게 설치가 되느냐? 앤서블 코어 설치되고요. 앤서블 코어가 설치된다는 얘기는 앤서블 본체, 그냥 앤서블 자체가 설치된다는 얘기고, 뭐 그다음에 뭐 도커라든지 뭐 진자투 뭐 이런 것들 설치가 된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엔터. 네, 그러면 갤럭시 필요한 의존성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치를 진행을 하죠. 네,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설치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은 두 가지 작업만 진행하면 되겠네요. ETC 밑에 폴라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보시면 패스워드 요 안에 오픈스택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패스워드를 작성해서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할 거냐 그거는 이제 글로벌.yaml 파일 안에서 뭐 활성화, 비활성화 그다음에 필요한 옵션들 지정하시면 되겠죠. 먼저 패스워드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 채우는 것도 본인이 직접 채우는 게 아니라 콜라인 서버에 기반해서 콜라 gen pwt라는 명령어를 이용하시게 되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에서는 보면은 이 패스워드.yaml 파일 안에 아무런 내용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콜라젠 PWD를 이용하시면 패스워드를 전부 다 채우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다렸다가 체크를 한번 해보죠. 예, 작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캣으로 ETC에 테일로 볼까요? 테일로 마지막 5줄 정도만 ETC에 콜라에 있는 패스워드 아까는 다 비어 있었죠? 근데 자동으로 모든 패스워드 값을 이렇게 치워 넣게 됩니다. 자, 이제 저희들은 이제 글로벌 제일 주된 작업이 되겠죠. 글로벌 시점 야물 파일을 열고 우리한테 필요한 서비스들을 활성화, 비활성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편집기 이용해서 ETC에 콜라에 있는 글로벌 시점 야물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작성해서 집어넣을게요.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46행으로 가겠습니다. 46행에 보시면 콜라 베이스 디스트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픈스택을 설치하는데 어떤 버전의 리눅스에다가 설치를 할 것이냐를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선택 가능한 건 센토스, 데비안, 락키, 우분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분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시 제거하시고 이 부분을 우분투로 그다음에 오픈스택 릴리즈는 저희가 좀 전에 콜라 인석을 소스 코드 풀로 당겨왔을 때 클론 하셨을 때 어떤 브랜치였냐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마스터였으니까 마스터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건 인스턴스에 대한 지정입니다.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 136행으로 한번 볼까요? 136행에 보시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무슨 용으로 사용이 되느냐? 이건 API용으로 오픈스택과 연결을 위한 API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은 ENS 32번이 되겠죠. ENS 32번. API용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호라이즌, 즉 대시보드로 접근할 때에도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주소가 지금 현재 100번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저희가 SSH 접근할 때 사용을 할 거고 대시보드 접근할 때는 별도로 버추얼 IP를 지정해서 그 해당 IP로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다. 일단은 수정을 한번 해보죠. 136행에 ETH0를 ELS32로 먼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5행 가볼까요? 65행 가보시면 인터널 VIP 애드레스 있습니다. 요게 여기 위에 보시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보이실 거예요. 주석을 해제하고 저희들은 우리가 원하는 IP를 여기다 넣으실 수 있습니다. 211.183에 3점 100번은 지금 저희가 SSH 연결할 때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90번 사용하죠. 90번. 결국은 ENS32 아래에 IP를 두 개 사용하게 됩니다. 11183에 3.100번과 3.90번 두 개를 쓰고 자, 얘는 SSH 그리고 90번은 대시보드 호라이즌이 되겠죠. 오픈스택에 호라이즌으로 접근을 할 때 사용할 IP가 된다. 65행에서 수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연결과 필요한 건 161행. 뭘까요? 161행 보시면 뉴트론 익스터널 인터페이스라고 보일 겁니다. ETH1이 되어 있죠. 요거는
내부에 있는 인스턴스들이 외부하고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니까 ENS 33번이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뉴트론 플러그인 에이전트 보실 겁니다.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플러그인으로 저희들은 오픈 vSwitch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6행 한번 볼까요? 76행. 여기는 콜라 익스터널 VIP 애드레스, 콜라 인터널 VIP 애드레스도 있죠. 이것도 활성화 시켜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314행, 314행으로 한번 가보죠. 313행입니다. 313행. 여기 보시면 오픈스택에 로깅 디버그 있습니다. 오픈스택에서 발생한 로그들을 로컬에 있는 파일에다 기록을 할 거냐? 기록을 하자. 그래야 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나중에 트러블 슈팅 하기가 좀 편하겠죠. 추후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다음, 그 바로 밑에 있는 317행을 보시면 Enable OpenStack Core. 그래서 핵심이 되는 주된 서비스들은 설치를 할 것이냐, yes로 되어 있죠. 뭐 기본값이 yes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Enable OpenStack Core의 값이 불리언으로 yes라면 얘는 설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여기는 해시를 제거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거만 yes면 자동으로 클랜스는 설치가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명시적으로 좀 알아보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Enable OpenStack Core를 yes로 변경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오픈스택에는 오픈 vSwitch가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Enable 오픈 vSwitch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424행입니다. Enable 오픈 vSwitch는 오픈 vSwitch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Enable Neutron 그리고 뉴트론 플러그인이 리눅스 브릿지가 아니라면 얘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 되죠. 근데 위에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뉴트론 플러그인 에이전트를 리눅스 브릿지가 아니라 오픈 vSwitch로 기록을 해둔 상태고요. Enable Neutron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입니다. Enable Neutron 확인을 해보죠. 네, 여기네요. Enable Neutron은 코어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설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종합을 해보면 오픈 vSwitch는 뉴트론도 불리언이 3이고 그 다음에 뉴트론 플러그인 에이전트도 리눅스 브릿지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해제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그냥 알아보기 편하게 그냥 체크 해제를 해 놓겠습니다. 이제 추가 서비스를 할 때 기본 서비스 오늘은 하겠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추가 서비스를 할 건데 그때 오픈 서치 그 다음에 대시보드 이것도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기본 서비스까지는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들한테 좀 필요한 것들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볼게요. 참고로 여기 밑에 보시면 레디스 있죠? 레디스도 좀 추가를 해 놓겠습니다. 레디스는 yes로 해 놓고 그다음에 키 관리 서비스 바비칸이 있거든요. 바비칸도 이거 이제 TLS 관리하기 위한 키 인증서라든지 시크릿과 같은 것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yes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지정했던 신더 있죠? 신더 활성화를 위해서 enable 신더는 342행입니다. yes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enable 신더 백업도 yes를 하고요. enable 신더 백엔드 아이스카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대신 요거는 조건이 있네요. 바로 밑에 있는 enable 신더 백엔드 LVM이 무엇이어야 된다? yes 해야 되겠죠. 네, yes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요. 추가적으로 enable 아이스카시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enable iSCSI ID. 근데 enable sender가 불리언이고, 죄송합니다. enable sender가 참이고, enable sender backend iSCSI가 참이고, 자동으로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알아보기 편하려고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둔 상태입니다. 오늘은 기본 서비스라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이 파일에 기반해서 기본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볼까요? 미리 이걸 좀 준비를 해 놓을게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얘는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가 다 쓰지를 못했으니까 동영상 참고하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배포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정된 단어요. 배포, 서비스 배포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준비를 좀 한번 해보죠. 여기 보시면 pip 인스톨러, 도커, 그 다음에 파이썬 오픈스택 클라이언트 설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픈스택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명령어로 오픈스택을 관리하겠는 것도 필요하니까 이것도 추가를 좀 해놓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 몰라서 이거는 사실 뭐 반드시 뭐 필수는 아니지만 오픈 vSwitch도 로컬에도 설치를 좀 해놓도록 할게요. 오픈 vSwitch도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이제 거의 준비가 끝났어요.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은 이 명령어를 먼저 좀 올려놓을게요. 네.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건 이제 각각의 노드에서 방금 전에 보셨던 그 글로벌.점 야물 파일에 기반해서 뭐 이런 서비스도 준비하고 저런 서비스도 준비하고 이러려면 각각의 노드,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어차피 노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크게 불편하진 않겠지만 여러 노드가 있다면 각 노드에 필요한 세팅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도커도 설치해야 되고 각각의 노드에 도커도 설치해야 되고 사용자 뭐 그룹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그다음 뭐 디렉토리라든지 그다음에 노드 간의 시간 동기화 이런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 작업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부트스트랩 서버스가 필요합니다. 명령어는 콜라 앤 서블 다음에 부트스트랩 서버스 다음에 뒤에는 인벤토리 파일을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들은 -i 다음에 현재 위치에 올인원 파일 복사를 해둔 상태니까 이대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써놓을게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엔터. 노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미리 해야 될 것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개가 있고 또 서버들이 또 나눠져 있고 이러다 보면은 똑같은 설치를 여러 서버에다가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각 노드에 대한 관리, 노드에 대한 배포 준비 작업을 거쳤다면 그 다음에 이것들이 제대로 다 준비가 됐는지 체크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체크하는 작업. 이 체크 작업은 당연히 프리체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됐습니다. 이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각 노드에서 서비스를 배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면 그 준비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글로벌 파일도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디렉토리는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뭐 이런 작업들. 음, 준비,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작업.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좀 기다려도. 예, 여기까지 사전 준비는 노드에 대한 세팅은 준비가 끝났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팅에 문제가 없는지 프리체크를 먼저 한번 진행을 하죠. 이거는 생각보다 조금 빨리 끝납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크 단계죠, 전부 다. 이게 뭐 파일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배포를 하다 보면 이제 리소스가 좀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분명히 파일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페일이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뭐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죠. 뭐 일단 다시 한번 해본다거나 아니면 좋은 서버를 써본다거나. 일단 저희들은 VM 워크스테이션 상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선택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단계가 끝나면 이제 체크 단계가 끝나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모든 조건이 다 준비가 됐으니까 실제로 배포를 해야 되고요. 정상적으로 배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사용자가 여기에 접근하기 위한 어드민 파일, 그러니까 유저네임하고 뭐 패스워드를 만드는 후처리 작업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콜라인 서버를 이용해서 배포를 실제로 진행합니다. 디플로이 현재 있는 올인원 파일 이용해서 배포를 진행하게 되고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다 끝났다면 최종적으로 콜라 서브를 이용해서 처리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포스트 디플로이 그래서 어드민 접속을 위한 어드민 뭐 openrs.sh 파일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단계는 설치가 다 배포가 다 끝나고 난 이후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인벤토리 파일은 현재 위치에 있는 올인원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끝났다면 저는 LS를 이용해서 ETC에 콜라 목록을 좀 보여달라라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니까 해놓는 게 좀 편하겠죠.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다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한번 해보고 네, 배포가 진행이 되는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대략 제가 노트북에서 확인했을 때는 대략 한 20분? 20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중간에 만약에 페일이 된다면 다시 한번 진행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일단 두겠습니다. 대략 시간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30분 정도 걸렸네요. 되게 오래 걸렸죠?
정상적으로 다 끝나고 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현재 위치는 여기죠, 여러분. etc 밑에 있는 콜라라는 디렉토리 밑에 어드민 오픈할 시점 sh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이 파일을 현재 위치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올게요. ATC에 콜라에 있는 어드민 sh 파일을 현재 위치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참고로 이 파일 안에는 자, 이 파일 안에는 어드민이라는 계정, 그다음에 패스워드가 함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로그인이 가능해요. 피해서 로그인 하실 수도 있고요. 로그인은 대시보드에서 로그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로컬에서도 로그인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 소스를 이용해서 현재 위치에 있는 어드민 RCMS 파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오픈스택 안에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오픈스택 서비스 리스트를 확인을 해보면 어드민 계정으로 어드민 프로젝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대시보드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대시보드 로그인은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호라이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호라이즌 컨테이너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근을 하실 때에는 VIP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IP 확인해 보시면 여기는 SSH 연결, 요거 대시보드용이죠. 90번으로 접근하겠습니다. 1183에 3.90번으로 접근을 할게요. 다행히 보이네요. 그러면은 어드민,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대시보드 하겠습니다. 모든 서비스를 다 넣어주면 예,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 프로젝트라는 메뉴, 관리, 인증 메뉴가 보이고요.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컴퓨트,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한 컴퓨터 서비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센터 서비스죠. 볼륨 만들기 위한 그 서비스도 확인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볼륨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보시면 네트워크 보이시죠? 좀 느리네요. 네트워크에 현재 저희가 옥타비아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드 밸런서 메뉴 없습니다. 이거는 내일 한번 저희가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아무런 뭐 네트워크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예요. 오늘은 이렇게 기본 서비스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볼 거고요. 내일은 여기에 이제 저희들한테 필요한 네트워크, 외부 네트워크 만들기, 라우터 만들기, 내부 네트워크 만들기, 그다음에 인스턴스 만들기 한번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지금 위에서 보신 프로젝트의 어드민밖에 보이지 않죠. 저희들은 내일 프로젝트 작업 공간을 어드민에서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작업 공간인 여기 서비스가 있네요. 그래서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드민이 작업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할 거를 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다음 동영상에서는 기본 서비스 이용 예를 들어서 볼륨 생성, 네트워크, 라우터, 내부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외부 네트워크, 인터넷 연결 가능한 외부 네트워크, 그다음에 내부 네트워크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구성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인스턴스 생성하는 것도 내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 로드 밸런서 구축하는 것까지 내일 다음 동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